뛰어노는 어린이들의 빨간 모자가 경쾌합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 낚싯대를 들고 고기를 잡으러 가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밭에서 고구마를 캐는 할머니들까지 모두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강렬한 햇빛을 가리거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역할을 나타내거나 멋을 위해 모자를 씁니다. 직업에 따라서도 모자가 다릅니다. 소방관이 쓰는 모자, 경찰관이 쓰는 모자, 의사 선생님이 쓰는 모자, 그리고 군인들이 쓰는 모자가 다 다르지요. 같은 직업도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자를 씁니다. 미국인 퍼시벌 오웰은 유명한 천문학자이면서 조선에서 외교사절단 보빙사를 미국에 안내하는 서기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집필한 조선 기행문 책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 31장에는 조선의 모자만을 따로 떼어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복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조선의 모자가 너무 다양하고 중요해서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1905년 5월 11일 발행된 저널 일루스트르사의 프랑스어 주간지 제171호에는 조선의 모자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갓, 정자관, 서양식 모자, 삿갓을 쓴 인물 사진을 수록하여 조선의 모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조선을 모자의 나라라고 부르며 모자의 다양성과 독특성에 감탄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찾아 우리 선조들이 쓰던 모자 쓰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무슨 소리지요? 아하, 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네요. 모자 중에 매미를 닮은 모자가 있습니다. 바로 익선관입니다. 익선관은 왕, 왕세자, 왕세손이 쓰던 모자입니다. 익선은 매미 날개라는 뜻이지요. 매미 날개 모자, 익선관. 왜 왕이 매미 닮은 모자를 썼을까요? 매미의 입이 선비의 갓근과 비슷하여 늘 배우고 익히라는 뜻이고, 매미는 이슬이나 나무진을 먹고 사니 맑고, 농부가 가꾼 곡식이나 채소를 해치지 않으니 염치가 있고, 집이 없으니 검소하고, 때에 맞추어 죽으니 물러날 때를 아는 신의가 있다는 겁니다. 왕이 매미의 좋은 점을 배워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라고 익선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익선관 외에도 왕은 의복과 때에 따라 쓰는 모자가 다양했습니다. 나라의 큰 제사, 홀리에, 즉위식 때 입는 면복에는 면류관을 썼습니다. 구슬을 깨어 9개의 줄이 달려 있습니다. 눈과 귀를 가려서 임금이 스스로 무지하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라는 깊은 뜻이 있는 모자입니다. 통청관은 고려시대 왕이나 대한제국의 황제가 쓰던 모자입니다. 보라색 원유관 모자도 인상 깊습니다. 금관은 조선시대 관리들이 국경일 대제례 때 쓰던 모자입니다. 모자 둘레에 금칠이 되어 화려합니다. 금칠한 나무 비녀 끝에 술을 감아 느려뜨렸습니다. 모자 앞에 금줄이 보이지요? 금줄은 한 줄에서 5줄까지 있고 직위를 나타냅니다. 이 금관은 줄이 5개로 가장 높은 사람이 쓰는 금관입니다.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일할 때는 사모라는 모자를 썼습니다. 사모도 매미 날개를 생각하며 만들었답니다. 매미가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대부와 유생들은 집안에서도 모자를 썼습니다. 바로 정자관이지요. 겹쳐진 정자관의 형태에 따라
2층 정자관, 3층 정자관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갓은 조선시대 남자들이 외출할 때 쓰던 모자입니다. 갓이 검은색이어서 흑립이라고 하지요. 흑립은 시대에 따라 유행이 변하면서 모자와 양태가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기도 했습니다. 흑립이 너무 넓어서 문으로 들어가기 어려웠던 시대도 있었답니다. 검은색 갓 흑립, 정자관, 망건, 탕건, 그리고 유건 등 많은 모자들은 말의 꼬리털, 말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총은 질기고 탄탄하여 모자의 모양을 잘 잡고 오래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갓 중에 초립은 풀이나 왕골로 만들었습니다. 하얀색 갓도 있는데요. 백립이라고 부르지요. 대나무로 모자틀을 만든 후 삼배나 무명천으로 덧입히면 하얀색 모자가 된답니다. 갓을 벗고 나면 망가지지 않도록 갓집에 넣어서 잘 보관합니다. 뚜껑을 열어서 보관하는 갓집도 있고 아코디언처럼 접었다 펼 수 있는 갓집도 있었습니다. 탕건도 탕건과 비슷하게 생긴 탕건통 안에 넣어 잘 보관했고 망건도 돌돌 말아 망건통에 보관했습니다.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놀랐지요. 호랑이의 어떤 부분도 모자를 만드는 데 사용된답니다. 바로 호랑이 수염입니다. 호랑이 수염, 호수를 모아서 묶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갓, 주립 양쪽에 호랑이 수염을 꽂으면 멋진 모자가 완성됩니다. 주립은 조선시대 군인, 무관들이 쓰던 모자입니다. 무관이나 높은 사대부들은 전립을 썼습니다. 전립은 동물의 털을 다져 만든 검은색 모지게, 돼지털, 상아, 금, 은, 옥, 공작새 깃털 등으로 장식을 합니다. 무관의 전립은 두꺼워서 화살이 뚫지를 못했답니다. 투구는 전쟁할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모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 문양도 다른데 높은 분이 쓰던 모자에는 용이나 봉황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김홍도 선생님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건입니다. 유건은 공부하는 학생, 유생들이 쓰던 모자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복권입니다. 요새는 복권을 어린아이들이 잔칫날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유건처럼 유생들이 많이 썼답니다. 옛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보부상들이 썼던 모자 페랭이입니다. 모자 양쪽에 하얗게 달린 건 뭘까요? 바로 솜입니다. 목화솜. 옛날 조선시대 첫 번째 왕 이성계가 부상을 입었을 때 상인들이 목화솜으로 치료를 도와줬답니다. 그 일이 고마워서 왕이 페랭이 모자에 목화솜을 달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께서 쓰신 모자가 비 오는 날 쓰는 갈모입니다. 갈모는 기름 먹인 종이로 만들어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우산처럼 폈다 접었다 할 수 있고 갓 위에 바로 쓰거나 갈모태 위에 얹어서 쓰기도 했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우산과 모자가 사촌간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조선에서는 그러한 상상이 가능하다. 이 우산은 양쪽에 달린 줄을 턱 아래서 매듭지어 고정시키는데 아주 작은 반원 모양으로 깔끔하게 접히기 때문에 날씨가 맑을 때면 신비하게 소매 속으로 사라진다. 퍼시벌 로웰이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기록한 갈모에 대한 감탄입니다. 프랑스 화가 폴 자굴레는 갈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삿갓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쓰던 모자입니다.
삿갓은 말린 갈대나 대나무를 잘게 쪼개서 만들기도 하고 한지 종이에 기름을 먹여 만들기도 했습니다. 종이 삿갓에는 멋진 무늬가 선명합니다. 쟁기를 들고 삿갓을 쓴 남자가 보이네요. 아마 밭에 일하러 가는 길 같습니다. 삿갓 쓴 여자는 삿갓이 너무 커서 몸의 반은 가렸습니다. 네모난 갓을 방갓이라고 했는데 크기가 커서 두 손으로 잡고 다녀야만 했답니다. 길을 가다 사람과 마주칠 때에는 방갓을 앞으로 숙여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했지요. 삿갓과 방갓은 햇빛을 가리기도 했고 때로는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임금이나 세자의 혼례의 절차를 적은 책 가래도감 의궤에는 머리에 검은색 무언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줄지어 보입니다. 대체 뭘까요? 바로 너울입니다. 너울은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얇게 비치는 비단천이나 망사 등으로 만들었지요. 너울을 쓴 사람은 밖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울 쓴 여자를 볼 수 없었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너울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얼굴 가리개를 사용했습니다. 장옷은 두루마기 한복처럼 생겼습니다. 장옷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치마처럼 생긴 천에도 있습니다. 윗부분에 동정을 달았고 역시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쓰개치마는 천에와 비슷한데 동정이 없고 얼굴을 가리는 부분을 넓은 헝겊으로 덧댔답니다. 얼음이 꽁꽁 어는 겨울에는 어떤 모자를 썼을까요? 털이 들어간 따뜻한 모자를 썼습니다. 풍차는 목덜미를 덮어주고 양옆에 볼과 턱을 가리는 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의 아기와 엄마도 풍차를 쓰고 있네요. 나들이를 나온 엄마와 두 아이들 역시 풍차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에 머물던 여류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입니다. 추운 겨울에 손을 꼭 잡고 있는 두 아이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풍차를 썼고 작은 아이는 굴레를 쓰고 있습니다. 굴레는 여러 가닥의 헝겊을 이어서 멋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의미로 굴레 가운데 모란 문양을 수놓아 더욱 아름답습니다. 아해박물관 전시장에 보면 태어나서 첫 생일, 돌을 맞는 어린아이들이 입는 한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의 복권과 여자아이의 굴레가 함께 전시되어 있지요. 남자아이의 복권은 특별히 호랑이를 표현한 호건입니다. 호랑이를 닮아 용기 있고 나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랍니다. 이 여인이 쓴 모자는 바로 조바위입니다. 머리 위는 뚫렸고 귀와 볼을 덮는 모양이어서 추위를 막아줍니다. 아얌도 있습니다. 아얌은 이마와 머리를 뺑 둘러 가려주지요. 예쁜 화관입니다. 종이로 관을 만들고 그 위에 비단을 입히고 밀화, 비취, 진주 등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답니다. 결혼하는 신부의 머리를 예쁘게 꾸며주지요. 결혼하는 신부는 족두리를 쓰기도 합니다. 족두리는 주로 검은색 비단에 보석을 달아 완성을 합니다. 보석을 많이 달아 화려한 족두리도 있고 보석을 많이 달지 않아 단아한 족두리도 있답니다. 조선의 모자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도 한 편의 논문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조선의 모자에 대한 진가를 올바르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욱 아쉽고 유감스러운 점은 모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에 보내는 찬사가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우리 모자의 진가를 정작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귀중한 문화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이어나가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독특한 모자 쓰게 우리 문화의 얼과 멋이 넘칩니다.